지난 시간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에티하드 항공의 1등석인 아파트먼트를 탑승하는 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계약 소식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추가로 내년 성수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하려고 했는데 좌석이 없어서 내년 여름휴가는 글렀다라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일단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에티하드 항공의 1등석을 탑승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날이 지난 11월 21일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 전날 11월 20일 날 아시아나항공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2월 21일부터 아파트먼트 탑승을 할 때 마일리지를 조금 더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탑승하기 위해서는 편도 기준 총 8만 마일리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이게 계약이 되면서 편도 기준 12만 마일리지가 필요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인천에서 유럽까지 발권할 때 그냥 그 자체를 하나의 티켓으로 보고 8만 마일리지만 공제했었는데 2021년 2월 20일 탑승분부터는 인천에서 아부다비까지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유럽까지 가는 걸 각각 분리해서 각각 필요한 마일리지만큼 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등석의 경우 인천에서 아부다비까지 8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아부다비에서 유럽까지 추가로 4만 마일리지가 더 필요하니 12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요 내용이 차트 변경 계약의 골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한 1등석이지만 편도 12만 마일리지까지 부담하면서 탑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비즈니스 항공권도 변경이 됐고 이코노미도 변경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2021년 2월 20일부로는 마일리지 가지고 에티하드 항공의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탑승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2021년 2월 20일 이게 탑승 기준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2021년 2월 19일 탑승분까지는 기존의 방법대로 유지해서 아파트먼트의 경우 8만 마일리지 차감으로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먼트 탑승을 꿈꾸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모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2021년 2월 19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8만 마일리지 가지고 원하시는 아파트먼트 탑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먼트 발권 꿀팁 중에서 조금 내용을 수정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기존에는 티켓이 오픈되는 게 319일 전 2시였는데 이게 최근에 3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2시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3시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티켓이 오픈되는 시간이 저희한테 공지가 되고 공유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면 둘 다 체크해서 티켓이 열릴 때 티켓을 발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 발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좌석도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항공사인데 지난번에 아파트먼트에 대해서 1등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는 법에 대해서 좀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발권을 추천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좌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내년 여름휴가 때 한번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탑승을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상 발권을 하려고 티켓을 조회해보니까 자녀 좌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뭐 마일리지만 열심히 모아놨더니 결국 발권할 수 있는 좌석이 없다 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의외로 이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자녀 좌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실제 많이 남아있는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년 8월달 가장 극성수기인 여름휴가 시즌인 8월달에 과연 인기 노선인 인천에서 런던까지 가는 것과 인천에서 파리까지 가는 거가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제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세어본 11월 27일 저녁 7시 기준 8월달에 파리까지 가는 비즈니스 좌석은 한 달 내내 통틀어서 한 자리도 남아있는 게 없었고요. 런던까지 가는 거는 딱 2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뭐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제가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을 8월달에 검색을 해봤더니 런던 같은 경우는 총 76자리가 남아있었고 파리 같은 경우는 총 56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에는 런던까지는 하루에 같은 항공편이 총 5좌석까지 열려있는 거 봤고, 그리고 파리까지는 총 4좌석이 열려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4가족이나 5가족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잔여 좌석보다는 에티하드 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할 수 있는 잔여 좌석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일리지 발권을 해서 휴가를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제 마일리지가 더 싸요.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는 총 6만 마일리지만 있으면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62,500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금은 아시아나항공이 훨씬 싸요. 세금은 뭐 7만원, 8만원대면 아시아나항공은 되는데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는 29만원, 28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더 유리한 건 맞는데, 하지만 잔여 좌석을 생각한다면 에티하드 항공이 여전히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좌석 자체가요, 에티하드 항공의 좌석이 아시아나항공보다 못하지 않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에는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다 탑재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파리나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 요 세 도시를 제외하고는 보잉 777 요 기재가 들어가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이 보잉 777 기재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된 기종이 많습니다. 모두 다 노후된 건 아니지만은 많게는 10년이 훌쩍 넘어간 기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자체는 굉장히 노후된 항공기인데 그냥 좌석만 바꿔가지고 비즈니스 스마티움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항공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리나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를 제외하고는 아시아나항공의 좌석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는 A380이나 보잉 787 요 두 항공기 가지고 운항하는 유럽의 노선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좌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 아시아나항공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시아나항공이 생각보다 유럽에 노선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노선이 있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항공기가 좋지 않은데, 이에 반해서 에티하드 항공은 굉장히 지금 좋은 항공기로 좋은 노선을 취향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독일의 듀센도르프, 이탈리아의 밀라노, 스위스의 취리, 제네바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 취향에 있지 않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에티하드 항공이 노선의 취향에 있고 게다가 항공기까지도 좋은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이 취향에 있지 않은 노선에서도 에티하드 항공 가지고 한번 경유하긴 하지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휴가가 길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에서 환승을 하는 것 자체가 비행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항공기 탑승을 비즈니스 이상을 탑승하게 된다면 항공기 탑승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마일리지인데 정말 짧게 그냥 열몇 시간 탑승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좀 길게 탑승하는 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이 비행기 시간이 길어지고 경유가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1등석하고는 조금 발권 규정이 다릅니다. 티켓이 열리는 시점이 아파트먼트처럼 319일 전이 아니고 331일 전에 티켓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31일 전부터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할 때 에티하드 항공에 탑승해가지고 마일리지 발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좌석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가 개학이 되면서 2021년도 2월 20일부터 탑승하실 때에는 6만 마일리지가 아니고 9만 마일리지가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하드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역시 2021년에 2월 19일 전에 탑승하실 때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발권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맨날 좋은 소식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계약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달해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파트먼트만 바라보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모으신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2021년 2월 20일 전에 아파트먼트 탑승하실 수 있게끔 발권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